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병원 다닌 지가 10년인데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병이 확 났을 거 아니냐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뻣뻣한 생각을 유연하게 할까?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원칙이 있죠, 그죠? 맨 처음에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하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준하게 뭘 이렇게 지켜주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묶여만 있어서는 정말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담으려면 어디에 담아야죠, 그죠? 그릇에다 담든, 뭐 컵에다 담든, 뭐 어디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내용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죠? 똑같은 물인데도 이게 물컵에다가 담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그건 그냥 마시는 물이에요. 근데 양동이에다가 담아놓은 물은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근데 그걸 어디에 어떤 장소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참 다르게 사용되죠. 물은 그냥 물일 뿐인데 그렇게 융통성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의견이 때로는 아주 격하게 부딪힐 때가 있죠. 저희 모임에서는 종교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교에 대한 주장이나 포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이데올로기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물건 판매라든지 영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불호가 다 갈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감정의 자극이 일어나는 건 자기가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요. 평소에 친한 사이였다가 갑자기 선거 때 되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이 의견이 다르니까 그렇거든요. 아주 생각이 굉장히 뻣뻣해져요. 종교에 대해서도 그래요. 너네만 종교냐? 뭐 너네만 좋냐? 이 원칙, 주장,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뭐 판매나 이런 것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예민하죠. 그 리셋 책에 나오는 내용을 주제로 삼았잖아요. 거기 보면 경직되고 뻣뻣한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뭘 배우려고 할 때 잘 나타나요. 배우려는 사람 가장 경직된 생각이 잘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저희 형님의 옛날 여자친구예요. 형이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그 알려진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레슨을 하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가야금을 하시는데 가야금을 이렇게 튕길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은 줄이 끊어질 위험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줄을 적당하게 아주 잘 튕겨지게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줄이 아무리 조율이 잘 돼 있어도 그 연주하는 사람이 뻣뻣하면요.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소리가 특히 초심자일수록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힘 빼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된대요. 힘 빼세요. 그런데 힘 빼라 그래도 힘이 경직이 탁 들어가가지고서 으악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잘 날까요? 소리가 잘 안 나겠죠. 그죠? 당연히 이게 초심자니까 잘하려고 그러는데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연주할 때가 언제요? 힘 빼고 할 때요. 뭐 물론 처음에는 필요해요. 뭐든지 잘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만 경직된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잘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잘 돼 있는 거를 난 이미 잘하고 있어. 이미 잘 돼 있지.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줘야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명상을 5년에서 15년 정도 꾸준히 해오신 그분들 중에 사례가 지금 두 가지가 제가 들은 게 되게 좋아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 LIG 넥슨이라고 하는 군수업체 거기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구매 담당을 했어요. 구매 담당의 목표는 뭘까요? 구매 담당이 자기 일을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가능한 한
회사의 비용을 줄이고 쓸데없는 물건을 안 사게 하고 또 구매를 할 때는 가격을 있는 대로 깎고 이렇게 하는 게 구매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 구매는 일단 깎고 보거나 아니면 깎기 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대요. 아, 이거 지금 기계가 작동 안 하는데 이거를 새 걸로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수리 한번 제대로 해보셨나요? 아니, 수리 이거 벌써 10번째 고장이 나가지고 몇 번을 고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수리 한 번 더 해서 써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또 정 안 되겠으면은 아, 그런데 꼭 그 기계가 필요한가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계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그 물품에 대한 그 카탈로그를 지금 검색하신 거, 확인하신 것들을 저한테 다 보내주시죠. 계속. 그 몇 번을 부딪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인정받아요. 너무 진짜 아주 독하게 깎는구나. 정말 회사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판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안 썼어. 예산을 안 썼으니까 나머지 다 써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급하게 또 막 필요 없는 물건들 막 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하고 관계만 안 좋아지고 물론 자기는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하고 관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나중 가가지고 쓸데없는데 예산 써야 되니까 결국 낭비더란 말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생각을 바꿨어요. 구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구매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구매가 잘한다는 건 뭘까? 회사가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확인해서 그 물건을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게 구매의 원칙인 건데, 근데 아주 본질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 거예요? 그냥 싸게 깎는 거, 안 사게 하는 거,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거, 안 쓰는 거, 싸우더라도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그걸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진짜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하게 되는 거죠. 뭘 생각했을 때, 본질을 생각했을 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 어떤 분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화가 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분은 내가 구매 담당이기 때문에 구매 담당이라면 이놈은 보나마나 물건 못 사게 하거나 깎으려고 그러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러거나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야라는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대방을 항상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대응하면서도 편안하게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질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못 고치는 게 내가 뭐가 아프면 나는 이 아픈 걸 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건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지. 뭐 내가 노력하면 승진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에 대해서는 난 감기에 잘 걸려. 감기에 걸리면은 당장 뭐 죽겠고 뭐 아프고 콧물 나고 이 감각에 너무 딸려가기 때문에 이걸 유연하게 생각을 못 해요. 아파 힘들어. 난 또 허리가 또 아픈가 봐. 또 삐끗했어. 난 왜 이러지?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게. 그런데 정신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간호사분이 계세요. 거기에 아주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공황장애가 한 10년 정도 공황장애가 앓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 손가락에 굉장히 큰 금반지를 끼고 오신 10돈짜리래요. 아니, 금반지를 10돈짜리까지 하고 다니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되게 이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 내가 길거리 가다 쓰러지면 그 사람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반지 가져가시고
나를 병원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반지를 끼고 다닌대요. 어떨까, 이분의 마음은? 반지를 볼 때마다 행복할까요? 아, 내가 이 금반지를 좋아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항상 불안한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도 차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그분이 하도 안타까워서 선생님, 제가 지금 25년 동안 여기 간호사 하면서 제가 봤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분들, 그 주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공황장애로 돌아가시는 분 못 봤어요. 공황장애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죽을 것처럼 힘든 느낌이 드는 거지 진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맞아. 공황장애를 나도 10년 동안 알았는데 진짜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죽을 것처럼 걱정했는데 진짜 죽는 사람 없구나.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다음번에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는 이 간호사를 만나자마자 화를 내더래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여기 병원 다닌 지가 10년인데 아, 10년 전에 이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병이 확 났을 거 아니냐고. 나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증상은 똑같아요. 막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전에 어땠어요? 아, 진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주 고집스럽고 딱딱한 생각, 경직된 생각이죠. 그죠? 근데 뭐예요? 아, 이거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어. 그런데 안 죽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 먹는 약들, 수면제 뭐 이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그거를 다 끊게 됐대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그 간호사한테 진짜 고맙다고. 아, 진짜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편해졌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여태까지 세웠던 원칙, 그 고집이 사라져야 참나란 말이죠. 그때 진짜 한없는 사랑과 평화로움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